네, 안녕하십니까. 센티움 구강사 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자료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PPT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같이 정리해 놨으니까 PPT 봐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 전체적인 목차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강사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진인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생겼습니다. 예비 수험생으로서 이제 우리 고2 학생들 어떤 부분들 필요한지, 그다음 수시 준비 이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수업 구성, 수업 관련 관리 이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제 강사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센티움 학원 외에 대치동 이제 명인학원, 현탑학원, 세정학원 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대치 러셀, 그 다음에 압구정 정보학원 등에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압구정 강남 서초 지역에서 15년 정도 수업을 진행했고요. 요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지역의 학교들 그리고 강남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경력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일단 예비 수험생 수시 준비 부분인데 설명의 자료로는 3페이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 보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겨울방학을 보내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얘기 들으셨죠? 역대급 지금 등급 컷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로는 1등급 컷이 82점에서 3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 분위기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등급 컷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여태까지 중에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 2019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수능이었는데 그때가 84점이었어요. 그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 무너지고 학생들은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평가가 나왔던 시험인데 그거보다도 더 낮았어요.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당일날은 뭐 전화기가 울리면 막 무서울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80점대면 아이들이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80점대 굉장히 잘 봤던 거죠.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수능이 어려우면 입시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2학년 1학기 정도 끝나고 나서 아예 나는 정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손을 놓고 나서 정시를 봤는데 생각보다 수능이 너무 어렵고 국어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이 다 어려웠어요. 과탐까지도.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패닉 상태였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제 그 패닉이 온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한 방향으로만 입시를 준비했던 거죠. 사실 수시를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수업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아직은 1차밖에 안 됐고 1차 그거긴 한데 수시 6과 나간 친구가 있거든요. 연대고대 다 붙었고 그다음 최저도 다 맞췄어요. 그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운동하고 전화 오고 뭐 그러는 잘 안 받아요. 귀찮아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불안감이 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수능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딱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런 패닉 상태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려면 사실은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완전히 공부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시를 위해서 학교 공부를 준비하는 것과 정시,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이제 수시에서 어떤 성적을 내고 어떤 결과를 내고 그걸 가지고 정시 준비를 3학년 들어가면 또 그만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일단 1학기, 2학년 1학기 내신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수시 정시를 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과 학생부와 그 다음에 수능을 다 좀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시기가 2학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2학년 때 긴장감이 좀 많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좀 익숙해졌고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입학하고 1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들쑥날쑥 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등교 일수가 많아지고 하면 이제 아이들의 이제 신체적인 피로도도 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아직 수능은 좀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 입시로서의 자각은 좀 덜 들고 긴장감이 좀 많이 풀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방학 때 주지를 시키고 예비 수험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시는 결국 이제 학생부 내신 준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년 때는 1학년 때랑 다르게 학교마다 좀 교육 과정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예로 몇 개 학교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압구정고 같은 경우엔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독서라는 과목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 올해는 일단 공통 과목으로 문학을 했고요.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 또는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2학기 때 또 역시 그러니까 공통 과목으로는 독서를 하고 선택으로는 언어, 기하를 또다시 유지를 했는데 이게 내년에 바뀌어요. 내년에 바뀌어서 1학기 때는 아예 화작, 언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놨고 2학기 때 문학을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고랑 비슷하게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독서, 그 다음에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언어와 매체.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일 괜찮은 게 문학하고 언어와 매체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두 과목이 다 수능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과목들이에요. 독서라는 과목이 비문학을 배우는데 사실 그 과목이 아주 실효성 있게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1학기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잘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학생들하고 이제 좀 소통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오늘 뭐 자랑 겸 말씀드리려고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교과 최우수상을 받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메일이나 그런 데를 봤는데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내신 준비하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대부분 형태가 어떠냐면 선생님 이거 왜 맞아요? 이거 왜 틀려요? 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고 자기 이제 문제 푼 거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질문이 오냐면 선생님 이선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의 근거는 어떻게 확정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신 대비 또는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험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근데 이거를 알고서 그래야 한다는 걸 이해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닫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못 깨닫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겨울방학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긴장감을 갖고 예비 수험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어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열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문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거기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기 보시면, 여기 이제 문학부터 한번 봐주시면, 일단 그래서 문학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다수의 작품을 많이 학습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수능 국어 영역 형식의 문제풀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작품들이 막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복합되어 있는 지문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준비가 필요하고 독서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읽어야 되고 꾸준히 생각해야 되고 꾸준히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문제 해결.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어떻게 근거를 찾아요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근거가 굉장히 정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연습을 사실 독서에서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과 용어를 좀 반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실 암기 과목이에요. 문법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저는 모든 과목을 제가 자체 제작한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비유와 상징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 권으로 끝내기 그
교재를 한 4년, 5년 정도 집필을 했었고요. 공동 저자로. 그리고 지금은 이투스에서 나오는 수능국어 바이블이라는 책 이제 입문편,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들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는 입문편의 감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재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 자체 교재를 쓰고요. 일단 문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신 문제는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타이트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엄선된 필수 작품 꼭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근처 지역 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 경력을 통해서 쌓은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 작품들을 진짜 꼭 봐야 된다 해서 현대시 45편, 현대소설 25편, 고전문문 30편, 고전소설 20편을 총 망라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기출문제들 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냥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지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건가. 끊임없이 방학 동안 연습을 시켜서 아예 딱 그 방향을 장착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부교재가 일그시조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용 교재는 아니고 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 되풀이해서 봐서 선택지에 시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담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그 정서에다 밑줄 쳐놓고 이거랑 똑같은 거를 시조에서 찾아봐라. 근데 시조 자체가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전에 서초고 같은 경우에는 옛날 얘기이긴 한데 25문제 중에 13문제를 그런 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래도 몇 문제 정도는 시조를 선지에다가 넣어서 그 시조 중에서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거는 시조를 읽는 방법보다는 시조를 읽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학에서 부교재로 사용을 한다. 이것도 제가 자체 제작한 교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조건 체력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뇌도 신체 기관이라서 생각을 하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오신 지 좀 되셔서 열심히 듣고 하니까 좀 지치시죠. 그게 뇌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체력은 경험밖에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독해 방법이라든지 서술형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은 물론 수업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읽게끔 그리고 읽어야만 하게끔 교재와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 예시를 봐주시면 이거 제가 기출 모의고사 지문 가지고 다 만든 거거든요. 거기 왼쪽 페이지 4페이지 봐주시면은 지문이 있고 그 옆에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읽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읽게끔 읽어서 써오게끔 안 쓰면 그날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써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교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거기에 대해서 뭘 잘 썼고 뭘 못 썼고 하나하나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게끔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게 또 뭐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에 갈리는 지점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에 뭘 써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쓰면 제대로 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쓰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이제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 파트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개념 및 필수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건 이제 1학년 때는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필수적인 거,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의문 변동이라든지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법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전체 문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수능형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연습이에요. 근데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올해 수능까지 포함을 해서 역대 문법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최저 정답률을 기록했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를 풀기는 좀 그렇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답은 5번이에요. 5번이 밟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은
바 밑에 리을, 비읍이 있는데 그중에 리을이 탈락했어요. 그리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교체예요. 그러면 기역의 자음이 탈락되고 니은의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됐다고? 탈락과 교체가 다 있는 거 아니야?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없어지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고 그럼 맞는 거 아닌가? 학생들이 답을 못 골랐어요. 근데 답이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A,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보시면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떨어지고 난 뒤에 비읍은 발음이 되는 애인 거죠. 받침 발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원칙에. 그럼 얘는 뒤에 오는 다른 글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교체가 된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풀이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 현상이 다 같은 이유로 일어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개념만 안다고 해서 풀기는 어렵고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근데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문법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문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 이제 수능이 올해부터 선택형이 되었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문법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화작을 선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6월 평가원을 딱 보고 났는데 표점 차이가 둘이 너무 큰 거죠. 그제서야 이제 언어와 매체로 옮겨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가 문법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표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되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강요만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데 뭐가 없게? 두려움이 없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제 방학 동안 수업 목표는 정말 간단해요. 아이들한테 예비 수험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두려움은 없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수업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 12주로 원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개강을 하고 토요일 3시부터 6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다만 한 주 정도는 조금 이제 완충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 자체는 11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물론 12주차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개학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개학하고 나서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볼 때까지 중간에 텀이 없도록 일단 전체 계획을 짜긴 했는데 한 주 정도는 좀 텀을 두어서 예비 주차로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이 연결이 되면 바로 3월 5일, 3월 12일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11주차까지 수업을 한 다음에 한 주 정도는 좀 딜레이를 둘까 또는 뭐 예비 시행 이제 주차를 둘까 요렇게 좀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문학 독서 문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대문학을 좀 많이 볼 것이고 고전문학, 그 다음에 독서는 읽는 연습, 과제 어떻게 해오는지, 문법은 전체 의문론부터 국어사까지 한 번을 전체 통으로 한번 다 훑어내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주차별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부분인데 관리는 크게 4가지 대부분 비슷한 관리일 텐데요. 비슷한 관리 부분도 있고 좀 제가 특색 있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제 뭐 출결 및 지각 여부, 수업 진도 상황, 수업 태도 이런 것들은 매주 수업이 끝나기 전에 이제 어머님들께 문자로 전달이 되고요. 수업 영상을 매주 촬영을 해서 혹시나 빠지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부분은 좀 다시 듣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복습용으로 제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올려서 진행을 할 텐데 물론 비공개예요. 그거는 비공개 영상인데 학생들이 원하면 제가 주는 URL을 받아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점검표라는 것이 이제 작성이 돼서 매주 어떻게 과제를 했는지 좀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학생들이 어떻게 독서 분석했고 문학 문제 어떻게 맞췄고 문법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한테도 문자가 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동안에 아이들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과도한 긴장감은 좋지는 않겠지만
정말 예비 수험생으로서 내가 이 2학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문자가 갈 거예요. 방학 동안에 매일 오전 10시에 뭐 해야 된다. 주간과제장 독서 분석해야 된다. 문학과제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능 바이블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감수했던 교재, 과제 그거를 이용한 또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풀어야 된다. 읽으시죠. 감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매일 주어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자신들의 학습 목표를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요구 부분은 제가 좀 특색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점검표, 결과표 예시는 한번 뒤에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요거 이제 문자 제가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친구인데요. 요 친구인데 그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과목 최우수상 받았는데 그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했길래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좀 일종의 증거자료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을 받았던 친구들, 특히나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 시험이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특히 시험지를 다 받아요. 거기 이제, 요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시간 될 때 시험지 부탁한다. 아이들이 뭐 학원에 와서 전달하고 이런 거 좀 불편하니까 카톡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그걸 다 조교선생님이랑 해서 타이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내용들이 뭐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에 이제 자료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어봤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잘 정리돼서 전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수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학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어를 배우다 김욱이었습니다.